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무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67강으로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해석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서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지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생육입니다. 생육은 날생자에 기를 육자로 구성되어서 낳아서 기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육이란 단어 중에 날생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날생자는 낳다 또는 살다, 만들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날생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비롯되다라는 의미로서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자의 상부에 한일자가 위치해 있으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흑토자에 해당되는 흙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날생자여서 날생자가 표현하는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비롯되어 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날생자는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지만 결국 새 생명은 흙으로 만든 생명체로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생명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기를 육자를 보겠습니다. 기를 육자는 기르다 또는 자라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를 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도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연의 머리는 하늘인 것이지요. 그리고 모를 사자에 해당되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가오뚱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룰자에 해당되는 어린아이의 몸이 있습니다. 다룰자가 붓으로 쓰이면 몸육자의 대용으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기를 육자여서 기를 육자가 표현한 그 기르는 것은 하늘에서 준 모르는 몸에 대한 노력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아이들을 보면서 앞길이 구말리 같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 사이인데 구말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이지요. 기를 육자는 하늘에서 주신 정말 아무도 몰랐던 아이의 몸에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노력이 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아이에게 노력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육이라는 말 중에서 날생자가 표현하는 그 나타나는 것, 태어난 것은 하늘에서 비롯되어 흙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롯되어 흙이 된 것에 생기를 주면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를 육자가 표현하는 그 기르는 것은 하늘에서 준 모르는 몸에 대한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준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라는 말은 생명이 태어나서 기르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번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성은 번성할 번자에 성할 성자로 구성되어서 한창 왕성하게 일어나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할 번자를 보겠습니다. 번성할 번자는 번성하다 또는 무성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할 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민첩할 빈자에 등들은 재빨리 달라고 하고 있는 말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실 멱자에 등들은 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번성할 번자여서 번성할 번자가 표현하는 그 번성한 것은 밀접하게 실을 펼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실을 넓게 그리고 어지럽게 펼치면 금세 많은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번성할 번자는 재빨리 실을 펼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모을 때 천천히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벼락부자가 더 많습니다. 몇십 년 공들여서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가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깜짝 스타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을 천천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펼친다는 것도 천천히 하면 다른 이유로 몸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번성할 번자는 밀접하게 실을 펼치는 것이 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할 성자를 보겠습니다. 성할 성자는 성하다 또는 성대하다, 많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할 성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룰 성자에 해당되는 뭔가 이뤄서 하이파이브가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자에 해당되는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릇에 음식이 가득 담겨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성할 성자여서 성할 성자가 표현한 성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대한 것은 이루어져 그릇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릇 명자는 빈 그릇이 아닙니다. 음식이 가득 올려진 그릇이지요. 제사상 차릴 때 큰 접시에 떡을 가득 담아서 올리듯이 충분히 채워진 그릇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할 성자는 이루어짐이 그릇에 가득 채워진 그런 모양입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성과가 차고 넘치는 모양을 성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말 중에 번성할 번자가 표현한 그 번성한 것은 민첩하게 씨를 펼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펼쳐진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할 성자가 표현하는 그 성대한 것은 이루어져 그릇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번성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펼쳐진 상황에서 각 공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빠진 곳이 없고 필요한 곳마다 충분히 채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각기 한 쌍씩만 만들었지만 스스로 낳고 또 낳아서 지구상 어디든지 짐승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빠진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막이든 초원이든 시베리아든 그곳에 필요한 짐승들이 새든지 물고기든지 충분히 채워지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를 이미지로 설명해보면 생육이라는 말은 닭이 알을 낳아서 병아리 가지고 점점점 커가듯이 하나씩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은 온 지구상에 빠진 곳 없이 넓게 펼쳐지고 필요한 곳마다에 충분히 채워진 그런 모양입니다. 참고로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들이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한민족이 가장 넓게 펼쳐져 있어서 세계 곳곳 어디든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의 표본인 것이죠.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크게 번창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